안녕하세요. 여기가 승부처 축구토토 승무패 53회차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경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대 웨스트햄의 경기인데요. 먼저 크리스탈 팰리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직전 리그 경기에서 브렌트포드를 상대로 1대2 패배를 기록한 크리스탈 팰리스입니다. 브렌트포드의 역습 패턴에 완전히 당하면서 실점을 하고 말았는데요. 끝나지 않은 이적 시장에서 주전 센터백 안데르센과 게이 선수의 이적설이 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력이 나빴던 것은 아니며 득점 찬스도 지속적으로 만들어내면서 브렌트포드를 위협했습니다. 또한 후방에서 한 번에 찔러주는 패스들이 위협적인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웨스트햄 살펴보겠습니다. 직전 리그 경기에서 빌라를 상대로 1대2 패배를 기록한 웨스트햄입니다. 로페테기 감독이 새로 부임을 했고 패배를 기록하기는 했지만 경기력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후방에서 빌드업을 하면서 썰어 들어가는 모습들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확실히 팀의 레벨이 올라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격 과정이 매우 좋았으며 선수들의 퀄리티도 매우 좋아졌습니다. 전반전에 안 좋은 모습을 보이더라도 선수들의 변화로만으로도 충분히 분위기 반전을 시킬 수 있었습니다. 두 팀 정리해보겠습니다. 주전 센터백들의 이적 루머가 있다는 점에서 글라스너 감독은 새로 팀의 변화를 줄 부분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로페테기 감독과 선수들의 퀄리티도 매우 좋아졌다는 점에서 충분히 승리 거둘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의 패배로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입니다. 풀럼 대 레스터시티의 경기인데요. 먼저 풀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직전 리그 경기에 맨유를 상대로 0대1 패배를 기록한 풀럼인데요. 전방에 트라우레, 이오비 등 빠르고 드리블 능력이 있는 선수들이 순간적으로 역습으로 상대를 괴롭혔지만 득점까지는 역부족이었습니다. 풀럼의 스쿼드가 그리 나쁘지 않다는 점과 마르코 실바 감독의 영향이 나쁘지 않다는 점, 그리고 팰리스에게 앤데르센이 이적이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빌드업 능력과 패스 능력이 리그에서 수준급 자원이기 때문에 곧바로 투입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레스터입니다. 직전 리그 경기 토트넘을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기록한 레스터입니다. 제이미 바디의 득점으로 무승부를 만들어내는데요. 토트넘이 매 똑같은 패턴으로 축구를 구사하기 때문에 파이법이 어느 정도 있는 편입니다. 레스터도 이런 파이법을 잘 들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레스카 감독에서 쿠퍼 감독으로 감독이 바뀌었는데요. 쿠퍼 감독의 역량에 의구심을 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확실한 플랜을 가진 감독은 아니고요. 다만 가진 자원들을 나름 잘 이용하는 편인데 능력이 뛰어나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두 팀 정리해보겠습니다. 풀럼의 우세를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방에 있는 자원들의 퀄리티가 나쁘지 않다는 점과 또한 레스터가 파이법을 확실히 알고 있는 토트넘을 상대로 무승부를 거뒀다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 한 번 더 의구심을 가질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경기는 풀럼의 승리로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입니다. 소튼 대 노팅엄의 경기입니다. 먼저 소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직전 리그 경기 뉴캐슬을 상대로 0대1 패배를 기록한 소튼입니다. 뉴캐슬이 이른 퇴장 변수가 발생하면서 경기를 지배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득점에 성공하지 못하면서 승리하지 못하는 경기가 됐습니다. 2부에서도 전방의 자원들이 강하게 압박을 하면서 득점을 하는 그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1부에서 많은 득점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고 스쿼드의 단단함도 없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다음은 노팅엄입니다. 직전 리그 경기에서 본머스를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거둔 노팅엄인데요. 전반전에 미드필더 다닐루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전방에 오도이, 엘란과 모건 깁사이트 등 위협적인 선수들이 많은 장면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누누 감독 아래에서 단단한 수비가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리그 중하위권 팀을 상대로 수비를 단단하게 만들 줄 아는 감독입니다. 다만 공격 전술의 아쉬움이 이번 시즌에도 드러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팀 정리해보겠습니다. 소튼의 퀄리티가 매우 아쉽다는 점에서 소튼이 어려운 경기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잘 틀어막고 노팅엄이 아쉬운 공격력을 잘 막아낸다면 무승부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무패로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트넘 대 에버튼의 경기입니다. 먼저 토트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리그 경기 레스터를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거둔 토트넘입니다. 작년과 똑같은 패턴으로 전술을 짜왔으며 현지에서도 이런 부분들의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확실한 파이법이 나온 상황인데 큰 변화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서 1라운드 레스터도 이를 잘 활용하면서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확실히 경기력은 매우 좋습니다. 공격적으로 나서는 팀이며 공격 패턴을 잘 만들어놨습니다. 하지만 득점력이 아쉬운 선수들이 많으며 한 번의 역습을 맞이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수비수들의 부담감은 매우 큽니다.
다음은 에버튼입니다. 지난 리그 경기 브라이튼을 상대로 0대3 패배를 기록한 에버튼인데요. 브라이튼이 매우 잘한 경기이며 에버튼이 초반 공격에 잘 전개했지만 위협적인 장면들을 많이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후반 퇴장 이후에는 아예 힘을 쏟지 못했습니다. 션다이치는 완전히 내려서는 선택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너무 답답한 경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 공격력이 너무 떨어지는 부분은 감안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팀 정리해보겠습니다. 토트넘의 파이퍼빅 나왔다는 점에서 무승부는 걸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의 퀄리티와 에버튼의 너무 답답한 득점력을 고려해봤을 때 에버튼이 승리를 거두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번 경기는 승부로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경기입니다. 오사수나 대 마요르카의 경기인데요. 먼저 오사수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직전 리그 경기에서 레가네스를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거둔 오사수나입니다. 리그 첫 경기 전반전에는 레가네스에게 지속적으로 뒷공간을 내주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후반전에는 무뇨스를 투입하면서 공격적으로 나섰고 분위기 반전을 성공시켰습니다. 이번 시즌 모레노 감독이 부임하면서 팀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다만 모레노 감독의 능력에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최근 팀들에서 성적 부진으로 빠르게 경질이 되고 있었던 감독 중 하나입니다. 다음 마요르카입니다. 지난 경기 레알을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거둔 마요르카인데요. 마요르카의 에이스 무리키의 세트피스 헤딩 득점으로 기중한 승점 1점을 얻었습니다. 아기레 감독에서 아라사테 감독으로 변화하면서 플레이 스타일에도 변화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섬에 있는 팀이다 보니 원정 경기에서 약하고 홈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직전 경기 강팀 레알을 상대로도 홈에서 꽤나 고전하게 만들었다는 점을 봤을 때 이번 시즌에도 이런 경우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두 팀 정리해보겠습니다. 시즌 첫 경기에서 보여준 마요르카가 확실히 좋았습니다. 생각보다 공격을 진행할 때 조직적인 패턴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하지만 마요르카가 원정에서 약하다는 점과 오사수나의 후반전의 모습을 보여준 모습을 한 번 더 고려해본다면 무승부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번 경기 오사수나의 무패로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째 경기입니다. 아스톤빌라 대 아스날의 경기입니다. 먼저 아스톤빌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직전 리그 경기 웨스트햄을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둔 빌라인데요. 선수들의 퀄리티가 뛰어나고 워낙 좋고 수비진과 미드필더진의 퀄리티도 좋다는 점에서 리그의 꽤나 상위권 팀 중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전반기 와킨슨이 직전 경기에서 좀 별로였습니다. 와킨슨의 폼이 올라와야 득점력과 함께 팀의 승리를 확실히 기여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에미리 감독이 팀을 정비하는 것에 능력이 있다는 점에서 이번 시즌에도 기대가 됩니다. 직전 리그 경기에서 울버햄튼을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둔 아스날입니다. 확실히 강팀답게 상대팀에게 거의 기회를 주지 않고 전체적으로 경기를 지배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수비진과 미드필드진의 역량이 대단하고 전방의 득점력도 살아있습니다. 그나마 아쉬운 점은 최전방이 확실한 득점을 올려줄 수 없다는 점이 좀 아쉽습니다. 다른 패턴을 통해서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으나 확실한 스트라이커가 있다면 더 강해질 아스날로 보여집니다. 두 팀 정리해보겠습니다. 어려운 경기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에메리가 아스날을 상대로 지난 시즌 더블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에메리의 맞춤 전술이 이번에도 잘 괴롭힐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아스톤빌라의 승리를 예상해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아스날의 퀄리티를 고려해본다면 승패가 갈릴 수 있는 경기로 보여집니다. 7번째 경기입니다. 바르셀로나 대 빌바오의 경기입니다. 먼저 바르셀로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직전 리그 경기에서 발렌시아를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둔 바르셀로나인데요. 발렌시아를 상대로 최전방 자원들이 고전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전반 막판 득점에 성공하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고 후반전에는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레반도프스키의 득점력과 함께 야말과 하피냐가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왼쪽 측면의 공격은 아쉬움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페란 토레스 선수가 좀 아쉬웠다는 점인데요. 왼쪽 공격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인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빌바오입니다. 직전 리그 경기에서 헤타페를 상대로 1대1 무승부를 거둔 빌바오입니다. 빌바오 특유의 피지컬과 발베르데 감독이 팀을 만든 능력은 있습니다. 직전 경기에서 니코 윌리엄스가 교체로 나섰는데요. 투입하자마자 공격의 퀄리티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골키퍼 우나이 시몬이 부상으로 빠진 부분은 아쉬우나 역습을 빠르게 나가는 것이 매서운 팀 중 하나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본다면 뒷공간을 노리는 패턴이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두 팀 정리해보겠습니다. 바르셀로나의 퀄리티가 충분히 압도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확실한 득점력을 지닌 레반도프스키와 함께 공격진이 나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빌바오의 역습이 꽤나 고전하는 그림도 예상되기 때문에 무승부도 같이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